그냥 나는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예금하고 적금했는데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서 나는 마치 거지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라고 내지는 뭐 부동산이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잘못하는 그런 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 투자에 대한 어떤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둘 다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조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입하기 위한 돈이 좀 필요하죠. 반면에 이제 주식은 뭐 몇십만 원 가지고도 내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제일 좀 이상적인 거는 저축을 주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을 불린 다음에 아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이렇게 건물 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저는 이제 권유는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다양한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주위에서 이제 어떤 산업들이 이렇게 커가는지. 최근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카카오라든지 아직 이제 공모주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 같이 그렇죠. 예, 상장한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뭔가 산업 생태계에서 변화의 흐름들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가지고 산속에서 따로 떨어져 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갖는다면 주식 투자가 저는 더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벼락거지란 말 유행하잖아요. 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투자를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예금하고 적금했는데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서 나는 마치 거지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라고 내지는 뭐 부동산이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잘못하는 그런 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빌딩을 사시든 아파트를 사시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라도 해라. 그러니까 나도 놀면 안 되고 네. 돈도 놀면 안 돼요. 돈도 놀면 안 돼. 맞아. 돈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누가 유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투자가 그렇거든요. 돈을 벌 때 놀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얘기 꺼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몇천 손해보고 손절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부동산 투자 하셔가지고 성공하셨어요? 아니면 뭐 실패하셨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저를 홍보한. 사실 저도 이제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 그래도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는 그래도 나름 뭐 성공적으로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사셨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산 시기는 사실 좀 잘 못됐어요. 왜냐면 저는 2006년도에 아파트를 샀는데 리먼 전에.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기에 저는 왼쪽 귀에서 아파트를 사서 이게 정수리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이 왼쪽 귀에서 정수리 가는 이 기간 동안 막 행복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거봐. 내 말 듣고 집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이제 그 리만이 터지면서 왼쪽 귀에서 정수리 갔던 그 저의 집값이 오른쪽에 이 8,700만 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반토막 안 났네요. 한 3분의 2 정도 남아있었네. 한 40% 정도 난 것 같아요. 금매 가격으로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땐 주식하고 부동산 차이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내가 이걸 들고 있다 하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깔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이거 가지고 돈을 못 벌면 어쨌든 나 거주하는 집은 있어야 되니까. 이른바 사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깔고 뭉갰죠. 그랬더니만 이제 좋은 말이 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2006년도 사셨던 금액보다는 지금 한 2배 이상은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쓸 때 미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팁을 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은 무조건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 보게 되면 그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뭐 중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내가 뭔가 사고 있는 거, 숏 포지션은 내가 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을 취하려면 이거는 두 채 이상. 예,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집이 한 채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립이 아니라 숏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팔아놓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얘기했던 게 무조건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중립이다. 그 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난 책입니다. 혹시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더 궁금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난 분이 있으면은 이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지금 부장님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박종현의 금퇴연구소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금퇴연구소? 왜 금퇴연구소입니까? 요즘에 이제 금퇴족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평범한 은퇴가 아니라 금칠한 은퇴족이죠.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자발적인 은퇴자를 우리가 이제 금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투자를 하건 뭐 경제활동을 하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금퇴연구소 이런 컨셉을 갖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퇴직연금 전도사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노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장 손쉽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의 퇴직연금을 운용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퇴직연금 직장인들도 가입할 수 있겠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그냥 내가 사업하시는 분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1년에 70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죠? 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아, 그럼 더 좋아진 거네? 고소득자한테는 조금 나빠졌고 아... 저소득자에게는 조금 좋아졌고요. 아, 저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전 좋아진 거네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별 주식은 투자하지 못하고 ETF라고 있습니다. 대표님 ETF가 뭔지 아세요? 주린이래요, 주린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접 투자인데 내가 이제 개별 기업까지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뭔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묶여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ETF거든요. 그 ETF를 사면 그 ETF 안에 자동차와 연관된 종목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ETF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셔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퇴직연금에 보게 되면은 DB형이 있고 DC형이라는 게 있어요.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평균 월급만큼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 게 DB형이고 DB형? DC형은 매달 내 퇴직금 먼저 땡겨서 주세요. 그럼 나는 그 퇴직금 내가 운영해서 회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갈게요. 라는 게 DC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DB형이 낫고 어떤 사람은 DC형이 나은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리, 과장 이런 젊은 친구들은 임금 인상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을 해주는 DB형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최종 월급의 3개월치를 평균 내서 그거의 근속연수 곱해서 퇴직금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금 상승률이 1년에 4% 5%다 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매년 4% 5%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직급이 좀 된 사람들,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1년에 연봉이 올라야 많이 올라야 뭐 한 3%, 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내 연봉 안 오르니까 그 돈 나한테 주세요. 내가 운영해서 2, 3%보단 더 높게 낼 자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DC형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주식 ETF 해도 주식의 변동성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쵸. 손실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식형으로만 다 해가지고는 위험하니까 이제 채권이라던가 혼합형으로 원자재라던가 리츠, 요즘 부동산 리츠 있잖아요. 리츠도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분산해가지고 위험은 최소화시켜놓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투자의 세계에서는 분산 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분산 투자의 개념이 뭐냐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군들을 섞어서 투자하는 걸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하고 채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경제가 좋아질 때는 주식시장이 좋겠죠. 주가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채권은 조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은 안 좋을 거란 거죠. 거꾸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주식이 안 좋을 건데 안전한 채권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주식하고 채권은 좀 상관관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보완해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자산들을 내가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꾸준히. 이게 바로 이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이야기가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주식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 있잖아요.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서서히 안전운행하면서 전후좌우 살피고 신호 지키고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빨리 데려다 줄 수 있고. 저는 투자라는 것도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비유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과속하고 막 난폭 운전하면 투자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킬 거 지키고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정말로 내 노후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 운전하시듯이 안전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라.